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4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747일차입니다. 오늘 역행자 159페이지, 역행자 159페이지에 맨 오른쪽 이제 위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편견 클로지는 정말 수많은 장면에 등장한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비싼 물건을 살 때엔 편향에 빠져 한두 가지 근거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이거 되게 많이 해요. 편향에 빠져서 한두 가지 근거만 가지고 결정을 한다. 그래서 나는 옳은 것 같지만 옳은 게 아니라 나는 옳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나의 믿음에 의해서, 내 믿음에 의해서 편향이 된다는 거죠. 한두 가지만 보고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아주 너무도 정확하게 제가 그랬죠. 제일 처음에 저는 제 삘이 맞는데요.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저는 제 삘이 느낌이 정말 맞다. 내 느낌이 정말 맞다고 정말 자부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느낌이 신념에서 올라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내가 맞다고 믿었던 것이 틀릴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처음에 그때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었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는 게 우선 중요한 거죠.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이 편향에서 내가 신념대로 왜 저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아. 그 내 믿음대로의 에너지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유유상종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사람들은 유유상종이에요. 근데 내가 그보다도 어떤 돈을 쓰거나 돈을 쓸 때거나 아니면 돈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몇 가지만 보고 이거는 좋아, 이거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밑에 깔려있는 근원의 어, 청사진이 이미 세팅되어 있는 청사진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난다는 거죠. 볼게요. 나는 최근 시골에 집을 얻기 위해 몇 개의 매물을 구경했다. 내 매는 그만 고민하고 빨리 좀 골라. 네 채 정도 봤으면 충분해. 다 비슷하잖아? 라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네 채쯤 보니까 더 보기가 귀찮아지고 피로감이 막 밀려왔다. 나는 그것이 클로지가 만들어낸 감정이라고 판단했다. 클로지는 과자 하나를 살 때나 집 한 채를 살 때나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과자 살 때나 집 한 채를 살 때나 똑같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 나는 머릿속에서 클로지 백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클로지 백신. 그래도 몇 년은 살 집이고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야. 만약 잘못 사면 살지도 못하고 큰 돈이 몇 년 동안 묶여버리게 돼. 그래서 그렇게 돼서 괴로울 때 감정을 떠올려 보자.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뭐 세네 번만 보고, 나 이렇게 할래. 그리고 왜 필대로, 느낌대로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어릴 때 청사진, 신념 때문에 자꾸 내가 운이 좋아서 만났어요. 근데 그 일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계를 짓는 곳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계 짓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클로지 백신을 만들어내서 내 자신 자체가 그러니까 각성하는 거죠. 각성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하니까 뭐 잘못 사면 팔지도 못하고 큰 돈이 몇 년 동안 묶여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괴로울 때 팔리지도 못했을 때 괴로울 때 그 감정은 무엇인지 떠올려 보자. 각성하는 거죠.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매물을 볼 의지가 생길 거야. 그래서 유전자 오작동이 아닐까 의심하는 습관 덕분에 꽤 마음에 드는 매물을 두고도 바로
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 오작동이 아닐까. 유전자 오작동, 엄마 아빠가 살아온 습관 때문에 무한대보다는, 무한대보다는, 안녕하세요. 한계가 있는 곳에 자꾸 가려고요. 만났는데 한계가 있는 곳으로 자꾸 트는 거죠. 그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축소되어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또 제가 이제 그냥 또 느껴지는 게, 그냥 누군가를 얼마 전에 어디 갔는데 누굴 봤어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누군가를 만났죠. 만났는데 선생님이 그냥, 이제 이제 좀 뭔가 이제 툭툭, 요새는 또 이제 바쁘신지 말씀을 안 하시는데, 툭툭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만났어요. 며칠 전에.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 신기하죠? 그 많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장례식장을 찾아뵀는데, 그 진짜 많은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에 이제, 뭐, 그 시간 가는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28시간, 72시간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시간 있잖아요. 약속한 것도 아닌데. 약속하려고 했던 분들은 약속이 안 됐어요. 갑자기 또 제가 또 일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갖고, 갑자기 일이 있어서 약속이 안 되더라고요. 갔는데 약속하지 않았는데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서 또 제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 사람을 또 마지막 만나니까 90도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나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완전 90도로 인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 선생님 왜 저 사람 얘기를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전에 가끔씩 이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요새 말고 또 최근에도 얘기를 하셨었죠. 근데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기를 하실까? 아,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이제 제 마음에서도 받아들일 때가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준비가 돼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라 준비가 안 돼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내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겠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을 자꾸 넓혀야 되겠다. 그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약속도 안 했는데 약속한 사람들은 안 만나가지고 약속 안 한 사람은 뜻 가서 보니까 있고 그죠? 참 그래서 저항이라는 게 얼마나 끌어당기느냐는지 욕망보다 저항이 더 센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가 오작동으로 또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작동을 해서 이제 복으로 선업으로 좋은 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꾸 오작동이 또 작동하고 또 오작동이 또 작동하는 거예요. 오작동이. 그래서 안 하는 거, 일을 안 하는 쪽으로, 흥겨지는 쪽으로 자꾸 이제 가는 쪽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또 느껴지는 거죠. 왜? 의심하는 습관 때문에. 유전자 오작동이 아닐까 의심하는 습관 때문에. 내가 나를 아직 의심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내가 나를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의심하는 습관, 믿지 못하고 있는 거. 그렇죠.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없는 거예요. 자꾸 딴 사람들 잘하는 것만 보이고 내가 잘하는 모습은 또 안 보이고 남자라는 것만 보여요. 어떻게 해서든 남자라는 거. 장점만 찾고 나는 못하는 것만 보려고 하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의심하는 습관 덕분에 꽤 마음에 드는 매물을 두고도 바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있다. 꽤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매물을 두고도 바로 계약하지 못한다. 내가 좋은 사람인데도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도 모르더라라는 거죠. 모르고
쟤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봐요. 요새 이제 보잖아요. 보면서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라는 거를 알겠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은 나하고 같이 해야 될 사람은 이상하게 보여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나랑 같이 할 사람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 그죠? 나보다 못하고 못하다라기보다는 내가 만만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을 사람. 그 얘기를 예전에도 다 해주셨거든요. 내 말을 잘 들을 사람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은 내 말을 잘 들을 사람보다는 사업을 잘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사업을 잘할 만한 사람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잘할 만한 사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 믿음에 편안한 사람, 그렇죠? 내 믿음에 편안한 사람을 골라낸다는 거죠. 그래서 매물도 좋은 매물도 두고도 안 보이더라. 내놔도 안 팔리는 거가 눈에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정말 생각을 해보고 여러 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직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 그대로 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움직임이 그대로 우리는 아직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클로지가 만들어내는 편향. 편향은 매우 일반적이라서 좀처럼 자각하기가 힘들다. 일반적이라서 자각하기가 힘들고요. 다음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자. 당신이 만약 위독한 상태라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무서운가? 어떤 것이 더 무서운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 수술은 생존 확률이 80%에 이르며 그 환자들은 현재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까지 100명이 이 수술을 받았는데 그중에 20명은 7일 내로 사망했습니다. 어때요? 똑같은 내용이죠?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좋아요? 한번 볼게요. 1번과 2번은 사실상 같은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2번을 훨씬 더 공포스럽게 느낀다. 이 감정, 휴리스틱,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쳐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휴리스틱이라고 해요. 이 감정 휴리스틱. 내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자주 쓰는 기법 중에 하나다.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는 문구를 넣느냐, 추상적인 단어를 넣느냐에 따라 성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단어를 쓰느냐, 감정을 건드리는 문구를 쓰느냐. 유튜브를 개설했을 때 손쉽게 성공한 것도 인간의 휴리스틱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20명은 7일 내로 사망했습니다. 그렇죠? 100명 중에 그럼 80명을 우리가 이거는 어떤 마케팅 기법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유튜브 썸네일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는가? 인생을 바꾸어준 책 5권. 또 하나는 오타쿠 흑수저를 10억 연봉자로 만들어준 책 5권. 뭐가 읽고 싶어요? 오타쿠 흑수저를 10억 연봉자로 만들어준 책 5권. 이게 저는 눈에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마케팅 할 때는 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케팅 할 때는 그럴 때가 이제 쓸 필요가 있는데, 어, 이제 구체적인 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요새 이제 애기들이 와 있잖아요. 애기들이 와 있는데, 큰 손녀한테 제일 많이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말. 너 이거 안 먹으면, 칭찬은, 너 이거 안 먹으면 다음에 또 못 온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안 간다? 막 이런 거 있죠. 자극적인 거에 반응을 빨리 하는 거예요. 애가 밥을 먹다가도 딴 걸 해요. 딴 거를 할 때 자극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꼭꼭 씹어서 먹으면은 또 자주 오자, 자주 놀러 간다, 뭐 이제 뭐 그런 뭐를 더 이거 다 먹고 나서 뭐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말을 그렇게 해서 습관이 돼버리면 되는데 안 먹으면 이거 안 해줘.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건드리는 거를 쓴 거예요.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엄마가 굉장히 각성을 해야 돼요. 근데 엄마보다도 주변에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그게 덜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말들의 멘트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쓰이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도 마케팅 할 때 뭐예요? 그냥 오타쿠 흑수저를 10억 연봉자로 만들어진 책 5권. 뭔가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거 부분에 눈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할 때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극적이고 더 정확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쓸 필요가 있죠. 마케팅에 이제 성공한 것도 이렇게 유튜브 개설할 때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역행자, 뭔가 다른 것보다, 그쵸? 역행자는 뭐 5%의 삶인데도 역행자다. 이 말을 좀, 뭔가 자극적인 듯한 뭔가 역행자 뭐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순리자로 살지 않았다라는, 그쵸? 그런 문구보다는 역행자라는 게 자극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할 때는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해서 멘트를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추상적인 단어를 싫어한대요. 추상적인 단어를 싫어하고, 그러니 상대를 움직이고 싶다면 구체적인 상황으로 감정을 건드려야 한다. 구체적인 거로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그래서 역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이런 감정 휴리스틱에 빠진 게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 휴리스틱 유전자 오작동을 어떻게 적용하냐고 아마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그 마음은 당연하다. 초기에는 완벽히 이해하려 하지 말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다시 역행자를 읽으며 복습하자. 그러면 신기하게도 점차 이 사람의 마음은 유전자 오작동인가? 지금 내 마음이 오작동하고 있나라고 묻는 습관이 생길 것이다. 각성을 하자는 거죠. 각성.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지? 무엇을 하고 있지? 어떤 감정이 있을까?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내 감정이 어떻게, 어디로 움직이지? 하는 걸 볼 수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괜찮다. 한번 읽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평소에 유전자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 3가지를 던져보려 한다. 유전자 오작동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오작동에 살고 있죠. 네. 그래서, 100% 그래요. 어릴 때 들어왔던 그 느낌, 에너지, 감정, 그 에너지에 의해서 살고 있죠. 100% 그래요. 100%. 뭐 하는데 제가 이제 얼굴을 지금 디바이스하고 에이지랑만 반을 쓰고 있거든요. 본래 한번 그랬더니 별표 안 난다 하더라. 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그랬더니 지금 딸이 월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 와서 사진을 찍어주면서 하는 소리가 왠지 모르게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러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주면서 사진 찍으니까 더 표가 나더라고요. 얼굴에. 예,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만 그 디바이스를 오른쪽에 쓰고 에이즐랑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 10일 날도 신제품 나오잖아요. 오른쪽만 바르려고요. SNS를 하잖아요. SNS는 비포 애프터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가. 그래서 오른쪽만 쓰고 있는데 딱 하는 소리가 왠지 엄마 할머니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러는 거 할머니 같은 느낌이 있죠. 닮았겠죠. 저도 제가 봤을 때 보면은 모자 쓰고 이러고 있을 때는 또 좀 안 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닮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닮을 수밖에 없어요.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를 욕망과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엄마, 아빠. 그래서 그게 유전자 속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생김새까지 닮아가는. 전혀 안 닮은 듯 해도 닮잖아요. 그쵸? 근데, 어, 생김새가 닮으면 생김새만 하면 그만인데,
생김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엄마 아빠의 정신세계. 믿음이 유전적으로 새겨져 있다는 거죠.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러면서 안 하든지 더 하든지. 그쵸? 그래서, 엄마 아빠의 모습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작동 하고 있는 유전자에 대한 거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첫 번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판단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나? 눈치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볼게요. 평판 오작동. 원시 시대에는 좁은 범위의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평판을 잃으면 생존과 번식이 분리하여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매우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평판을 잃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도록 진화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지? 거기에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남들에 대한 그 평판이 굉장히 많은 남들이 요번에 화요일 날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여러분들 남한테 얼마나 관심 있으세요? 저 사람이 어떤 옷 입었는지 기억나나요? 이틀, 3일 지나면 또 기억나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죠. 뭘 입었지? 무슨 말 했지? 기억 안 나요. 근데 뭐요? 나한테 득되는 말, 특히 득 안 되는 말이 또 기억이 나요. 저것이 말이야, 나한테 이런 소리를 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나하고 관련돼 있는 것만 기억을 하고요. 기억을 잘 안 해요. 근데 기억을 너무 많이 해도 뭐 중요한 건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너무 기억을 이제 나하고 관련된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나한테 그닥 관심이 없어요. 그닥 관심이 없어요. 근데 관심이 많은 줄 알죠. 많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 평판에 큰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밥을 혼자 먹는 게 창피한가? 저 밥 혼자 먹는 거 정말 있잖아요. 식당 가서 못 먹었거든요. 오그라들더라고요. 밥 먹고 다시 와서. 오그라드는 거예요. 밥을 혼자 먹는 게 혹시나 창피하지 않은지. 근데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중간에 뭐 식당을 자주 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뭐 대충 편의점에서 그 달걀 반숙란이라도 사서 먹는 좀 스타일이지. 오이네. 근데 그런 스타일이지. 어디 가서 뭐 식당에 가서 이렇게 사 먹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네. 그래서 혼자서 밥을 어디 식당에 가서 먹으면 오그라들고 혼자 먹는 거에 대한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정말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브웨이 혼자 가면 혼자 이렇게 먹고 가는 사람들 되게 많고 요새는 그래요. 혼자 이제 여럿보다는 혼자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 혼자 들고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나서는 꼭 식당을 가야 되는데 식당을 혼자 그렇게 탁탁 가지는 않아요, 진짜. 안 가지더라고요, 혼자 밥 먹으러는. 네, 간단하게 이제 뭐 진짜 서브웨이에서 사가지고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돼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창피한가? 내가 혼자 가는 게 창피해서 그런가? 혼자 가니까 오글거리고 뭐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창피한지 유전자 오작동일 뿐이다, 다들. 그래서 그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게 창피한가? 역시 유전자 오작동이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게 창피한지 너무도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도 오작동이다. 대기업을 퇴사한 후 꿈을 이룰 수 있는 소기업에 가면 명함이 달라질까 걱정되는가? 밖에서 누군가 나를 볼 수 있는 거, 그죠? 걱정되는가? 유전자 그것도 오작동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오작동이에요. 남의 눈치를 보는 건 집단에서 평판을 지키려는 유전자 코드가 작동한 것뿐이다. 본능을 역행해야 된다. 집단에서 평판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유전자 오작동이라서 이런 본능인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두려움을.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본능을 역행해야 된다. 두려움을
용기를 내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뛰어넘어야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내일은 이제 질문 2번까지 가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굉장히 좀 많이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너무 또 그런 건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막 그냥 정장 아니면 안 되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그거보다 내가 편한 게 좋은 거예요. 하도 수업을 듣다 보니까 선생님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편한 게 좋아, 편한 게 좋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유전자는 아니고 선생님 작동, 그것도 오작동인가요? 사업하는 데는 선생님 오작동인가요? 편한 게 좋아.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모습에서 또 편하게 사업하는 거에 돼야 되는데 복장이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진짜 편한 거, 몸에도 편하고, 빨아도 바로 그냥 입을 수 있는 거, 막 이런 것들 편한 걸 찾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 어릴 때 벌써 유전자, 신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 믿음 때문에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에서 계속 재맥락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또 다시 각성해야 되고, 끊임없이 계속 각성하는 하루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면에서 흔들림 없는 그런 에너지가 의식이 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수용할 때까지 계속 각성하고 신념 찾아서 질문하고 그쵸? 재맥락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토요일은 수업이 있고요. 일요일 날은 대전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쵸? 네, 온라인 사업 행사가 있고 8월 12일